이제 안철수 대표는 결국 인생의 최대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분의 승부수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제치고 아주 유력한 제1야당으로 부각하고 지지율은 의석수는 적어도 네. 그것을 꿈꿔서 승부를 던졌는데 네. 국민의당 내분 사건으로 시끄럽고 그래서 리더십이 흔들흔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스로 바른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창당했지만 자신들의 구상과 달리 이 당이 확실하게 제1야당의 위상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이게 또 창당하고 나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당에서 유승민 대표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기를 놓고. 근데 그 당 안에서 그냥 당 정치만 한다고 그래서 결코 안철수 후보에게 미래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승부수를 던지자. 아니 국민의당까지 깨면서 왔는데 네. 그것도 안 하냐 그러면 사실 그 리더십이 완전히 훼손되죠.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가능성이 사라지죠. 서울시장 후보. 그런데 조사를 딱 여론조사를 해보니 이분이요 지난번 서울 지역에서 여의도 일부하고 몇 군데에 조그만 투표구를 빼면 다 2등했어요. 다 20%대로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 투표율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과 이 후보가 될 경우에 각을 잘 잡으면 네네. 이번에 양보하시오 뭐 이렇게 해서 중도를 좀 먹고 이렇게 해서 만약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안 내면 보수가 직결하고 거기에 중도까지 먹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신당에 도움이 된다면 서울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지금 밝힌 거 아니에요? 얘기했죠. 그분이 말하는 것은 조변석회하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정주의 얘기했어요. 지금 국정주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전 생각해보세요. 맨 새정치를 입에 달고 다녔어요. 지금 새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말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상호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이게 또 대립적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상하네 오늘. 선거는요. 후보 구도, 인물, 조직이거든요. 근데 후보 구도를 보세요. 아까 대선 때 2등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네. 2등 절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있던 국민의당에서도 깨져서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호남 성향 지지자들이 그나마 안철수를 지지했던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지금 뭐냐 정체성 애매모호하게 됐어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보수적인 세력들은요 다 자유한국당 찍지 안철수 안 찍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후보 구도에서 절대 분리. 그리고 인물은요 이미 참신성이 떨어졌고 안철수의 새정치 브랜드는 간판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인물 경쟁력도 없어요. 그리고 일, 여 다 야가 됩니다. 똑같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소구력이 없어요. 그리고 조직은 더 약화됐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본인의 초라한 성적표만 본인의 초라한 민낯만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하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바보 같은 정책이다. 굉장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전성래 의원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 얘기고. 근데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들려. 안 나와야 되고 본인을 위해서는 나오면 망신만 당한다. 그러니까 나오지 왜 마라. 그렇게 안철수 걱정을 많이 해주냐. 이거. 걱정이 아니죠. 이제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없어요. 후보가 없으면 아무라도 내보낼 것 같죠. 아니 그래도 근데 그거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제1야당인데 어쨌거나.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한 50억 정도가 들어요. 근데 10%, 15%를 얻어야지 그나마 일부 건지거든요. 근데 10% 제가 볼 때는 10%도 건지가 말까요. 아니 지금 정도원 의원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1야당 아닙니까? 의석수가 100석이 넘는.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없다니까요. 안 나간다니까요. 자유한국당 과거에 이런 적이 없어요. 있어요. 이제 이런 광역단체장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네. 기초단체장 경우에 후보를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선거연대를 당대당 차원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무공천 전략을 핀 사례가 있어요. 자기네와 대척점에 있는 다른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힘이 있는 후보가 있으면 내 당, 우리 당 후보는 아니지만 무공천 전략을 펴서 그쪽 당 후보가 떨어뜨리게 하는 전술을 편 경우가 각 당에 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 않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다. 그러면 그 당이 다른 지역에 무공천하도록 하고, 가령 영남 지역이죠. 예, 예. 영남 지역에 무공천. 경기도. 뭐 경기도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서울에서 선거연대 무슨 세리머니를 하진 않는데 후보를 무공천 해버리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거. 실제로 경기도에는 저기 신당, 네. 바른미래당인가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서울시하고 전략공천 경기도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연대라는 표현이 뭐하면 자연스럽게 전략공천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행보에 우리가 포커스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전 시장인 박원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이건 뭐 방어할 필요도 없다. 굉장히 아니, 심하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박원순 전 시장하고 안철수 대표 두 분이 맞붙는다면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 해볼만 하죠. 뭘 해볼만 해요. 해보나 마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볼만 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보나 마나다고 생각해요. 해보나 만하다? 네네. 아니, 근데 제가 볼 땐 아니 다 해보려고.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거에 따르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모양은 안 좋은 거예요. 한국 정치사에서 이제 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셨던 분이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도 모양이 빠지고 또 과거에 양보한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던, 네. 그때 그 사회를 제가 봤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조인하는 거를. 네네. 대변인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뭐, 지난번 내가 했으니 당신이 양보해라, 뭐, 이제는 방어할 필요도 없다. 이런 모양은 정치의 그림으로 보면 조금 희화화되죠. 제가 안철수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안철수 네네. 대표가 이제 사실 서울시장 나올 기회가 3번이나 있었던 셈이에요. 처음 정치에 등장할 때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등장한 거고. 그렇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나왔으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됐어요? 그때 됐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서울시장. 세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가 왔는데, 예. 그러니까 돌고 돌아 서울시장인데, 제가 이제 처음 서울시장 나온다 그럴 때 장면을 기억하거든요. 그때 우리 우상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없었어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참 전국을 돌면서 톡 콘서트인가 그걸 하다가 그때 아주 인기가 네, 높았죠. 서대문 이제 톡 콘서트가 서대문구청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가 자기 멘토들 김종인, 윤여준, 법윤수님한테 자기 정치 좀 해보겠다, 소식 나가보겠다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예. 그때만 해도 안철수 대단했죠. 지지율도 뭐 엄청. 그래가지고 그 서대문구청에 뭐 카메라가 정말 몇백 대가 왔어요. 그래갖고 저 앉아있고, 저는 이제 그 지역 그 현장에 국회의원, 계셨구나.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가서 이제 앉아있고, 제 옆에 법률스님이 앉아있는데, 그때 막 카메라 플래시 터지고 그러니까 법률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좋을 때다. 저것도 한때인데. 역시 그렇게 됐어요. 역시 대단하신 분이네, 법률수. 네, 법률스님 대단해요. 그러더니 이제 서울시장을 이제 박원순한테 양보를 했는데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막 열광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양보한 게 아니거든요. 그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순지처럼. 아니, 갑자기 네. 이번 주부터 이름이 정순진 북한 씨가 이름은 다 되었어요. 그냥 믿어버리니까. 순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서울시장 나온다고 이때 나왔는데 보니까 반응이 폭발적인데 이게 네. 서울시장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 거의 이제 그러니까 대권 그거 수준이거든. 대권으로 바로 가려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안철수가 만약에 서울시장 나가면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도면 대권 나가지 뭘 하고 서울시장 나가나 이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한테 딱 양보하면서 거기다가 점수까지 더 왕창 얻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야망 때문에 그걸 준 거지. 네. 자기가 뭐 양보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자기가 다시 이제 서울시장을 해야 되네 마냐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안철수는 많은 걸 잃었죠. 알다시피. 그런데 안철수는 사라졌어요, 이제. 나이도 아직 있잖아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라진 건 아니고 나이도 있으니까 사라질 것이야. 자기가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네, 마지막 승부수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네. 대권에 욕심이 있다면 다음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참모라면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은 당신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시장을 한번 거쳐서 다시 한번 노려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